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창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캐시 클래스 과목을 맡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상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서로 마주보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1주차 시간에는요,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잠깐 정의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강의는 블루오션, 블루오션 전략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른 강의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교양 과목 중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매번 해보지만 이 창업과 경영하고 이 창업 비즈니스 모델 캐시 클래스 과목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별점을 준다면요, 창업과 경영 과목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주목적이군요. 창업 비즈니스 모델과 캐시 클래스 과목은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이미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해 본 겁니다. 환경 분석, 사업의 타당성 분석해서 한마디로 손익 분기점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짜보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어떤 계속 수익을 창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색다른 고객을 발굴하거나 그죠?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거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권을 또 재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될 만한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제대로 한다면 원천적인 것은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직업군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분사 개념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하나가 툭 틀어져 나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또 사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군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든다면 복사기, 복사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복사기가 비쌌죠. 그렇죠? 그 비싼 복사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애국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복사기를 한 번에 그죠? 너무 비싸서 구매하는데 소비자가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이걸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임대죠. 복사기를 그대로 빌려주고 매달 꼬박꼬박 임대 형식의 돈을 받는 거죠.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쉽게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되고요. 자, 이번 과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수업 계획서, 수업 계획서를 일단 참고하면 제일 좋겠고요. 교재는 두 권인데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이렇게 했는데요. 타임 비전
이 책을 하나 구매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비즈니스 모델 4.0. 이 두 권의 책 중에 다 사면 좋겠지만 꼭 여러분한테 좀 이해 쉽게 구한다면 이거는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비즈니스 모델 4.0을 구매를 하시면 아마 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중점적으로 해서 물론 이 책도 같이 합니다만은 중점적으로 해서 사례도 들고 또 조별로 또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 주 지나면 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뭡니까? 가장 메리트가 뭐죠?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과제물하고요 출석만 잘하면 됩니다. 과제물하고 출석만 잘하면 되는데 과제물도 이렇게 인원이 작으면은 개별로 할 거고요. 인원이 좀 되면 조편성을 해서 몇몇이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요. 자료 스크랩, 자기 관심 분야의 자료 스크랩 정도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조원들 활동을 통해서 이 수업을 잘 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생소하지만 알면 알수록 상당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한 상황을 새롭게 비꼬고 또 거꾸로 생각해보고 그죠?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뭔가 색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만들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물건을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는 걸 봤을 텐데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조그만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가 되던 그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와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의 그 아이디어 속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아주 한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상품군 중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딱 떨어져 나와서 뭔가 판매가 된다. 예를 들면 저는 문어를 참 좋아합니다. 문어 전문점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문어 전문점에 가면 일반 대형 할인마트보다 더 저렴하면서 맛있는 문어를 우리 국산 문어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많은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상품군 속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걸 전문화시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이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는가 머리가 아픈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잘 이렇게 따라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모델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에 그 관련된 큰 틀, 모델을 한번 소개하고요. 오늘의 본 강의인 블루오션 반대 뭐죠? 레드오션 반대 블루오션 전략을 여러분 ERRC를 소개하고 그 내용으로 과제를 좀 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뭐죠? 비즈니스가 바로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그죠? 목적을 갖고 그죠?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시다. 그 비즈니스 그러면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적이 뭔가요? 당연히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거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 자, 요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뭐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나중에 최근 들어서 4차 혁명 시대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돈 거의 들지 않으면서 무점포 창업이 가능한 뭐죠? 바로 플랫폼 시장이죠. 그 대표적인 게 유튜브 시장입니다. 72억 인구 속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유튜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들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참 좋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델이란 뭐냐?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리한 사업의 기본 설계도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 계획서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보다는 좀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짜여진 어떤 틀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서처럼 되어 있진 않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하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겠다. 이런 어떤 그 큰 틀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었던 문서가 되었던 스피치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은 두 개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 그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고, 아예 새롭게, 정말 새롭게 일어나지, 누군가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사업화시킬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사실 그 광고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런칭되는 순간 오는 많은 고객들이 그 유튜브에 영상을 보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 모든 사이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장소에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명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나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자, 어떤 혜택을 줘요? 혜택이 뭔가요? 가치죠, 가치. 어떤 가치를 제가 뭔가 돈을 받으니까 뭔가 물건을 줬는데 그 가치가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고객은 더 지갑을 열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나의 아이템은 경쟁사와 다른 차별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 가치 제안을 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면 그건 레드오션인 거고요. 새로운 블루오션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내가 만든 거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고, 또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서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성, 니치마케이션, 틈새 시장을 노려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도 뒤에 나오는 소개한 블루오션하고 연관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블루오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자, 큰 틀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할 내용입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차례대로 가치 제안은 무엇이며, 고객 관계는 무엇이며, 고객은 무엇이며, 채널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며, 핵심 활동은 무엇이며, 핵심 자원은 무엇이며, 핵심 파트너는 무엇이며, 비용은 무엇이며, 이런 구체적인 하나를 배워서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그 틀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예를 한번 들면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택시를 타는데 우리 택시 어떻게 탑니까? 예전에는 손들어서
예, 택시 딱 손을 들어 잡았지 않습니까? 이 택시를 손잡아 탑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택시가 많이 지나다니면요. 요즘 택시가 어떻습니까? 이 카카오 택시를 해서 앱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사들에게 처음에 돈을 받고 그 앱을 쓰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콜로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주고 또 그 전화를 해주는 연결자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앱을 개발해서 그 앱 개발자가 돈을 처음에 벌었는데 지금은 그 무료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면서 또 뭡니까? 그 택시 운전사들에게 또 많은 또 혜택이 가면서 윈윈해야 되니까 또 카카오 그 뭡니까? 택시 앱에서 또 많은 광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절대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인 듯 하면서 나중에 수익이 들어오는 뭔가 공유하면서 공유라는 거는 좀 무료라는 개념이 들잖아요. 그죠? 공유와 나중에 이 수익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뭘 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스스럼없이 공짜? 그래? 덥석 물면 어떻습니까? 덥석 물면 그게 공짜가 아닌 거죠. 휴대폰 판매. 휴대폰이 예전 같으면 뭐 5, 60만 원 이랬지만 지금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자, 100만 원, 150만 원을 소비자가 한 번에 돈을 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할부로 끊죠. 그걸 할부로 끊는데 어떻습니까? 또 부담을 가지니까 이 카드사하고 제휴를 하는 거예요. 카드사에 제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드사에서 매달 고객이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이 맥심을 정해가지고 30만원 써주면 15,000원, 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써주면 뭐 2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소비자가 매달 의무적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면 그 단말기 값을 이렇게 공제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떻습니까? 저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공짜 폰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가입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카, 그죠? 차를 렌트해주고 그냥 하루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빌리고 돈 빌리고 이 렌트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렌트카를 비용 처리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비싼 차, 고급 세단을 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왜? 그걸 세금으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안 그러면 자기가 개인별적으로 그 고급 세단을 사면 지역 의료보험도 올라가고, 그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좀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걸 활용해서 법인을 또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활용해서 렌트카를 판매를 한다든지 또 사실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상조회사. 상조회사가 그냥 상조회사 만들어가지고 그죠? 당신이 뭐 부모가 가족들 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가입을 시키면 가입을 잘 안 하죠. 가입을 잘 안 하니까 이 가입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TV 사고 세탁기 사러 갔는데, 청소기 사러 갔는데, 아니, 상조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요. 상조회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냉장고, 제가 한 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세탁기, 청소기, 또 뭘 바꾸냐면, 냉장고를 안 바꿨고요. 세탁기, 청소기, 큰 것도 하나 바꾼데, 하여튼, 이렇게 바꾸면서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보통 한 250 정도 가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상조회사에 따르면 그걸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이 지금 세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5년인가? 아니 10년인가? 하여튼 장기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조회사에 돈을 꼬박꼬박 매달 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상조회사 안 그래도 하나 들려고 했는데 이거 세탁기 하나 샀는데 할인대주네 좋네 하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형님이 이미 상조회사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또 내 상조회사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소비자가 부담이 덜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예, 물론 혜택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업 모델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쪽 라인, 그죠? 제한, 고객, 채널, 이거고 이제 이쪽 라인, 파트너, 핵심, 자원, 비용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주차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 블루오션 전략 한번 배워보고 ERRC를 과제물로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오션 반대가 뭐죠? 레드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은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손자 맹법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적과 가장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허를 찔러서 허점을 눌러서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싸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 적장이 그냥 포기를 하고 항복을 선언하죠. 그럴 때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블루오션 전략 자체가 피 터지게 막 그죠? 들어가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4차 혁명 시대의 많은 시대적인 불확실성을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 전략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는, 그죠? 교사가 되든 다 활용 가능한 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블루오션 전략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오프닝이 나올 거고요. 블루오션이란 해서 오프닝 했습니다. 블루오션이란 했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차이, 그 다음에 블루오션의 필요성, 이제 그 블루오션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역발상으로 한번 예제를 보여줄 거고요. 방금 말한 대로 이 ERRC가 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 따른 질의응답. 예, 여러분이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피드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기 3가지.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요한 무기 3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 적응 능력입니다. 변화 적응 능력. 변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하나의 명제만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다 변한다는 거죠. 무슨 저는 제가 사놓은 금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제가 사놓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는데 다 가치가 다 바뀝니다. 맞죠? 가치가 바뀝니다. 둘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네. 문제 없는 사람. 네.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긍정을 해석해 볼까요? 많은 문제가 있다. 나는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해결할 문제도 없고 앞으로 지금 맞닥뜨릴 문제가 전혀 없다. 여러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CEO가, 그죠? 최고 경영자가 문제가 많이 안고 있겠습니까? 최고 말단 있는 직원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회사에? 당연한 거죠. CEO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경험과 이런 열린 마음의 강연, 그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그 책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차별화 능력입니다. 차별화. 어떤 차별화 있으실까요? 자, 이 차별화는 제품의 차별화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기업의 이미지의 차별화 있을 수 있겠고요. 개별화 보면 개인 브랜드의 차별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독특함을 의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좀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화하고 연관된다고 하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블루오션.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틈새를 노려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네, 개선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블루오션 해서 그죠? 네, 오션. 가치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비경쟁 시장의 공간이다. 가치 혁신이에요. 가치. 밸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얼마나 손전등법에 나오는 병법술처럼 지혜롭습니까? 누가 많이 싸우면 적이 많이 만들어지죠. 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바깥에 있는 그 사무실에도 이렇게 주변에 통닭집이 있는 통닭집 하나 들어오죠. 술집이 있는 술집 하나 들어오죠. 커피숍에 있는 커피숍 하나 들어오죠. 이랬을 때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 또 들어오죠. 서로 사이가 뭐 떡볶이집 있는데 떡볶이 뭐 분식집 하나 들어오죠. 서로가 막 앙숙이에요. 어쩌면서 안 다녀요. 그쵸?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응?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좀 미안함도 있죠. 기존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뭐 상권이라는 게 여러 상권이 있어서 더 좋은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나 혼자 독점해서 그걸 다 먹고 싶지 여러 이 상권 속에 이 고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화롭게 유동인구가 많고 그죠? 이 주변에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몇 오는 상권 자체에서 그죠?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다가 이 고객이 뺏긴다 생각하면 그 집이 미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활용하면 그런 미운 미운 어떤 고객이 아니고 미운 어떤 이웃을 만나든다는 거죠. 자, 가치 혁신이란 뭐냐? 볼까요? 가치 혁신은 자, 경쟁자를 이기는데 집중하는 대신 경쟁자, 상대방 경쟁자요. 구매자와 회사를 위한 가치소양. 그죠? 구매자, 회사 이론에 새로운 비경쟁 시장 공간을 창출하면서 경쟁 자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핵심 내용, 가치 혁신의 핵심은 비용도 낮추고, 그죠? 구매 가치는 올린다. 그래서 가치 혁신이다. 뭘 낮춰요? 비용은 낮추고 비용을 높게 잡고 가치가 올라가. 원래 이게 맞는 거죠. 비용은 낮추면 가치 혁신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치 혁신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경쟁이 없는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을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비교해놨는데 보면 레드오션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며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며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시장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궁적통 아시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몰입 속에 자료가 스크랩되고 자료가 이입되면 그 축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쌓이면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뭡니까?
TV에서 달인 있는들 보면요. 달인이 하는 음식을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만드는 음식이 아니죠. 많은 레시피가 그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호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최근에 멧돼지를 이렇게 파는 그런 사장님을 만나서 그 사장님이 저를 한번 초청하고 싶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것도 빈손 가게가 미안해서 제가 상대를 들고 갔는데 분명히 저한테 돈 받겠습니까? 돈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빈손 가게 갔습니다. 근데 멧돼지 먹었는데 저한테 멧돼지가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멧돼지의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양고기 먹어봤어요. 양고기도 특이한 냄새가 있거든요. 저는 이 고기 중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냄새 나는 걸 못 먹어요. 그만큼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요리할 때 항상 양주나 이거 알코올을 부어요. 그러면 냄새가 착착 지거든요. 근데 이 딱 멧돼지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왜냐면 제가 그 식당에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먹고 가서 교수님 이래서 갔으면 제가 솔직히 말씀인가 안 해 말씀하고 그냥 어떻게 좀 먹고 왔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약간 소고기 맛도 나면서 질기기도 하지만 질기면 좀 문제치고 이 냄새가 나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 냄새를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게 그 정도래요. 그 정도 무슨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장사 잘 돼가지고 그 사장님은 건물 매체를 가지고 계신대요. 자, 아무튼 이게 블루오션이 빨간색이고 레드오션이 파란색인데 지금 채택 비율로 보면 정말 적죠. 근데 수익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삼성 이근 회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될성 싶으면 내가 외국 유학을 보내고 박사학위를 보내고 모든 전액을 내가 다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진짜 실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인재가 만들어 놓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제품군을 통해서 삼성을 거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인재. 그죠? 그만큼 투자도 받고 유치받는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온다고 하면 사실 양심적인 입장에서 다른 데 못 가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누구 돈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채택 비율은 낮지만 핵심 인재가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레토 법칙 아세요? 파레토 법칙 20%의 제품군이 80%의 매출을 올리고 20%의 어떤 그 상위 계층이 은행의 예적금을 거의 독차지하더라. 제품군도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제품군을 조사해 보니까 잘 팔리는 20%의 화장품 제품군이 80%의 매출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 관리 어떻게 됩니까? 80%의 제품군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20%의 제품군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 20%의 고객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80%의 고객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아니다면 20%의 고객을 관리해서 그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제품군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진열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블루오션 전략에서 이 잘만 채택이 되면 내가 그 조직 안에서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인재라면 여러분은 절대 회사 잘릴 일이 염려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블루오션을 그죠? 회사에 들어가면 기업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면 블루오션 전략을 블루오션 기능을 하는 그죠?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알고 여러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레드오션, 블루오션의 차이입니다. 자, 기존 시장, 경쟁자가 없는 시장, 새로운 시장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파이가 있으면
있으면 내가 먹고 나면 이제 이쪽 파이 못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레드오션이면 조금 의미가 파이가 아무도 손들 안 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으면 독식할 수 있는 거고 경쟁이 무의미한